오태널드 김우식입니다. LPG차 시승 준비하고 있는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지난 7월에 출시한 SM7 LP가 오늘 시승할 차입니다. 자, LPG차는 주로 택시나 장애인 그리고 렌트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차죠. SM7 LPE는 특히 준대형급이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택시보다 주로 이 렌트카와 장애인용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출시가 된 그런 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준대형 LPG 세단 시장은 월평균 1,500대 수준인데요. SM7 LPE는 인기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조금 넘은 그런 기간에 무려 700대,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도넛탱크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이 상품성은 LPG 차량 특성에 맞춰서 개선이 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M7 LPE,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이 준대형 모델 가운데 비교적 기품이 있고 차별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미지를 변신한 것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이고 빛의 세기와 각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해주는 이 바이제논 어댑티브 헤드램프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직 캔들 여러가지 편의 사양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차량을 고급스럽게 꾸며주는 그런 많은 상품성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쪽에서는 트렁크 한번 열어보고 그 유명한 도넛탱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탱크인데요. 기존의 LPG차와 다르게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탱크가 자리를 잡은 그런 위치도 중요한데요. 이 스피어 타이어가 있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LPG 탱크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요. 휠체어 한 대를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장애우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면 펑크가 났을 때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로 대신을 했네요. 이 도넛탱크는 무게가 가볍고 또 강도는 세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파손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는데 르노 삼성차가 충분히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넛탱크가 스페어 자리로 갔으면 이 다른 차에 있던 그 연료탱크 자리에는 뭐가 있냐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요. 그 자리는 그냥 비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커넥터하고 제 휴대폰하고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크, 지금 제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찾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어떤 그냥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목적지도 설정을 해놨고 트릭 컴퓨터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 연료 소모량, 또 뭐 주행 거리, 뭐 시스템 정상 결과 트릭 컴퓨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속도 모두 이 제로 상태로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제로로 세팅이 됐고요. 순간연비, 평균연비 모두 리셋이 됐습니다. 제가 출발을 하기 전에 지금 SM7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어떤 그 미러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포기를 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까지 깔고 설정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 사실 동급의 어떤 그런 경쟁 모델하고 비교하면 지나치게 소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단촐합니다. 이렇게 뭐 기교를 부리지 않고 심플한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차급에 맞는 어떤 그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맛도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드 그레인이나 또 메탈이나 또 하이그로시나 이런 어떤 고급 소재들로 좀 더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런 버튼류들에 대한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손가락이 굵거나 좀 크거나 이게 동작이 큰 어떤 운전자라면 사실 버튼을 제대로 잡고 정확하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너무 작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나오는 모델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LPG 차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조용한 그런 주행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연료 특성도 있고 또 압축비나 폭발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솔린보다도 실내가 조용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구조도 단순하기 때문에 이 차값이 다른 유종의 차보다 싸고 연료값까지 이게 좀 저렴합니다. LPG차 구매가 가능한 장애인은 최대 350만원까지 저렴하게 사서 취등록세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세까지 면제를 받기 때문에 5년 기준으로 하면 많게는 551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쟁 준대형 LPG 차량하고 비교를 해도 최대 940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설명인데요. SM7 LP2의 엔진 파워는 최고 출력이 140마력, 최대 토크는 19.7입니다. 재원상으로 보게 되면 준중형급 어떤 그런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를 타고 아주 고속의 어떤 그런 주행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와인딩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이 가솔린 모델보다 100kg 이상 가볍기 때문에 이 차체 놀림은 의외로 상당히 민첩한 편입니다. 일상적인 달리기에 크게 불편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 서스펜션하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앞쪽과 뒤쪽에 맥퍼슨 그리고 멀티링크 맥퍼슨 스트롯으로 구성된 서스펜션인데요. 이 담력이 상당히 적당하고 또 댐핑 스트로도 굉장히 좋아서 부드러운 어떤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인데 꽤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또 매끄럽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LPG 자동차다 보니까 어떤 한계 때문에 아주 박력 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은 부족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성능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어떤 편의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통풍 시트나 또 사각지대 경보 시장 같은 그런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상품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군포에서 강화도 후포리를 거쳐서 다시 원래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 한 240km를 조금 넘게 달렸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어떤 그런 드라이빙을 한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 연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재원상으로는 복합 연비가 8.6km 리터인데 현재 트립에는 8.9km 리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인데요. 공인 연비만으로 경쟁 모델보다 연간 39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값의 연비까지 감안하면 558만원가량 전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렌터카로 사용을 해도 400만원 이상을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설명입니다. 이 실년비 차이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지금까지 SM7 LP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대중성이 적은 LPG 차지만 이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나 장애우는 물론이고 이 렌트카를 이용하실 때도 깐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흥식이었습니다.